창원의 한 예식장 앞에서 때 아닌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하객이 몰려야 할 예식장인데 붉은 현수막들이 가득합니다.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 유원지안 예식장 물음표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또 다른 감시자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태형 변호사 그리고 또 노창섭 창원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로서만 보던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한 3개월 만에 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여영국 도의원님께서, 전 도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우리 사회자님 그 영화 타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타짜의 핵심 뭐죠?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게 공무원하고 민간 개발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열심히 잘 쳤다. 그럼 끝까지 안 털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사건이 불거진 거거든요. 고스톱 한 판을 보는 거 아니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오늘 사건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관련 내용을 화면으로 요약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시계획 시설을 하면서 주차장 면적을 10,000평방미터 정도 줄여서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줄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만큼을 건설, 건전과 거기에서 웨딩 앤 컨벤션을 지을 수 있도록 전체 부지를 맞춰줬습니다. 집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특혜 중에 특혜라고 보죠. 그 받은 것도 이제 와서 드러나는 거지만은 상당히 허위 사실, 그죠? 위조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지가 똑같아요. 심지어 연락처가 뭐 주소가 없는 것도 있고. 수석하면 그게 어떻게 그냥 주는 대로 700명입니다 하는 주는 대로 그냥 주고 공무원이 그냥 들어왔네? 들어왔으니까 주민들 반대는 없어. 그럼 주민 공청회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평균 경사도는 24.8도이며 25도 이상이 전체의 35.8%로 환지관리법 기준에 적합하게 보완되어 관리하지 않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자료가 보완이 되지 않았거나 보완된 자료가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 관리하고 입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600개가 바퀴가 있는데 이게 한 개가 몇 톤을 잡느냐면 약 40톤을 잡습니다. 이 흙이 이 문화재가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600개가 전체를 딱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물이 100%를 함유를 했을 때 이걸 받는 통수를 계산해가지고 이거 설계를 한 겁니다. 네, 이 봉암 수원지 주변의 둘레길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 여기 예식장은 좀 뜬금없다 싶은데 예식장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이 마산수 해운구 봉암동에 있죠. 산 몇 번지입니까? 그게? 36번. 예. 7,297평방미터에 지상 5층, 지하 5층, 지상 6층의 예식장을 건축 중인데 이미 공정률이 95% 정도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업체에서는 뭐 이를 중에서는 영업을 바로 실시하겠다고 광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시민주권연대에서는 이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비리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유원지라고 하면 일단 시민을 위한 공공자원인데 여기에 예식장이 들어서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을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국계법이라고 하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을 받은 국토교통부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그 유원지 내 특수시설로서 동물원, 식물원, 공연장 등과 함께 예식장을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상 유원지 내에 예식장을 짓는 것은 일단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나열되어 있는 방금 말씀드린 뭐 동물원이나 식물원 그리고
그 밖에 전시장, 온실, 수목원 같은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대형 건물 형태의 예식장을 유원지 내에 짓는 것이 입법 취지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당초에 이 봉암유원지는 1998년부터 마산시 시절부터 활용 디즈니랜드에서 복합 개발을 추진해서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업권이 없다해서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산 시내가 통합 자금시가 출발하면서 박한수 전 시장 시절에도 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골프장, 골프 연습장, 예식장, 기타 등등 여러 시설이 과연 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하다 결국 다 무산되고. 골프 연습장 다 무산되고 기존의 쉼터라든지 강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거 일제시대에 만든 옛날 일본인을 먹을 수 있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그 수원지를 보존하는 원칙 하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2015년 안상수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상황이 새롭게 완전히 반전된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예. 아티엠시티나 얘기했을 때 예. 우리 파령동 땅 노른자 땅 헐값에 넘겨줬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이 마찬가지로 자연녹지구역에 상업시설 들어가면서 이 평당 보니까 이게 아까 뭐 4,000원, 12,000원 해가지고 이제 수백만 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건물 살 거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몰라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게 예식장 규모도 가장 창원에서 가장 큰 거를 짓는다 그러는데 수익이 얼마나 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 현재와 비교하면 그 차익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 시기도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그 사업자가 2010년에서 2012년경에 일대 땅 7,300제곱미터, 7,297제곱미터입니다만은 그것을 그 말씀하신 것처럼 12,000원에 사들였습니다. 굉장히 싼 값이죠. 근데 그 매입이 딱 마무리될 쯤 무렵에 공교롭게도 창원시가 유원지 조성 계획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98년도에 개발 추진하다가 다 무산되는데 네. 다시 이래 이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땅을 뭐 이런 업체가 사겠다고 나서면서 공교롭게도 인허가 과정과 이 계획과 땅 사들인 시점이 이 경우에 맞물리 들어가니까 여러 개 의혹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특히 의혹의 시비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땅값이 이렇게 싸냐면요. 아시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명신개발을 이분이 2010년, 11년 집중적으로 약 10,000평 정도를 사거든요. 개발 부지는 7,100해배지만 실제 10,000해배입니다. 전체 자가 개인 타주지는. 그러면 3억 몇 적겠어요. 3억 몇 얼마밖에 주고 싸게 사서 저 유식장을 허가받아 개발하니까 아까 평당 1,000만 원이면 그 몇백억이 되겠죠. 지금 12년도부터 이 맹신 개발에 대한 그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이렇게 나섰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이르고 왔는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교묘한 게 이게 하나 덧붙이자면 이분이 2010년, 11년도에 10,000평 정도의 땅을 샀는데 창원시가 2012년도에 봉암주원지를 다시 개발하는 타당성 기본계획과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해서 전략환경평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 어떤 홍길동이도 아니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했는데 이 땅을 사서 또 개발을 시작했냐. 그런데 왜 무산되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지역의 시의원들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골프 연습장이 또 애초에 좀 있었습니다. 골프 연습장 문제라든지 이 주위에 반대가 심하니까 박원수 전 시장 일대 때 다 무산시킨 겁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1일 안상수 시장 취임하고 2015년부터 완전히 창원시가 태도를 돌변한 것입니다. 그 주민 동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도 뭐 조작이 됐다 이렇게 예.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예. 예, 노창섭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2014년 10월경에 종래 골프 연습장이랑 예식장 계획을 추진하다가 폐기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5월경에 봉암동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약 7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서명을 한 동의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 동의서의 내용은 예식장을 건설하면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건설을 해달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제출된 동의서가 결국 이 예식장 건설 사업을 촉발시켰고 이 건설 사업의 가장 큰 명분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앞에 박한수 전 시장 시절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이번에는 반대해서 주민 780명이
동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 주민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에다가 주민대에서 원본을 사출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시에서 처음에는 계속 뭐 이런저런 핑계를 내다가 결국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이 제출한 제 원본을 하니까 개인정보는 처리해 주시고 이 보시면 안 보십시오. 이 보시면 한 분이 한 거 사인 누가 한 것 같습니까? 한 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고 도저히 안 돼서 우리 관심 있는 지역 언론에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보도가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법적 요건을 떠나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게 자문을 거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게 뒤에 말씀드리는 경사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주민들이 780명이 동의를 했다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심의해 줬다는 이야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민동의서가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목적 타당성이다 그렇게 보고입니다. 뭐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 일단 예식장 부지의 경사도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사회자님 집에 어디신지 모르지만 팔룡산 등산해 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예, 팔룡산 경사도 가파름이 어느 정도죠? 그렇게 심각합니다. 말씀하시니까. 팔룡산 전체가 상당히 심각한 경사도를 갖춥니다. 심각한 경사도 안에서 산을 절개해서 전문을 진다는 것은 위험하죠. 산사태 위험이죠. 그리고 봉암 수원지 밑에 지금 현재 이 일대가 옛날 산사태를 난 경험이 있고요. 명신개발 측에서 사유지를 사서 일부 옹벽에 산사태가 나서 벌금 500만 원 대표 또는 개인 얘가 1,000만 원 해운구청의 고발로 이런 경험 있는 땅 부지 부근이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두 가지 충족 요건을 해야 돼요. 25도 이하여야 되거나 전체 부지. 그다음에 그 분포도라고 그럽니다. 분포도 전체 분포 중에 25도 이상의 40%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토목 전문가나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초기에 사업할 때 다 해보니까 전부 27도, 28도. 해운구청 자료에도 산림청 자료를 보니까 27도 이상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보완하라. 이 정도면 보통 창원시 일반적인 현상 같은 접수를 안 해주고 반려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업은 보완해 오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청량 방법을 수치 정도를 안 하고 건축 방식으로 이게 법적으로 뭐 복잡한 문제 전문 용어가 오긴 한데 저도 요거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방식을 바꿔 가지고 이걸 일부 경사도 심한 걸 재척시켜서 24.85로 다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분포도도 38% 전후로 접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전문가의 받은 걸로는 이게 그 충족 요건을 안 된다.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 현재 상태로 봤어도 그래서 이게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없지만 공개 검증을 하자라고 국장 담당 국장이나 시장님이 제안한 거고 시장님 그럼 합시다. 해서 그걸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었습니다. 네. 아니 일단 뭐 위법한 걸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는 곳에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만약에 경찰 수사에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수사 결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산지관리법 제20조에서는 보통은 이제 취소할 수 있다, 혹은 뭐 목적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로 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원칙이라는 거죠. 취소가 원칙이고 그래서 결국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허가는 취소되어야 하고 사업은 중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두 차례도 아니고 전임 시장 때 수차례 이 개발 계획을 잡고 검토를 하고 이래가지고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산지 경사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이 주민들의 반대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그 경사도라는 것이 뭐 자연적으로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그건 낮아질 리도 없고 이 상당히 의혹을 안 가질 수 없고 뭔가 이 공직자들이 제대로 이 경관을 보존하고 또 보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참 이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굳이 창원시 안상수 전 시장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 늘상 계속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요. 왜 그때 SM타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왜 검증을 조금 부실하게 할까? 왜 좀 편의성을 좀 많이 봐주는 걸까? 왜 의회도 공청회 도시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을까? 서류를 면밀하게 왜 검토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특히 시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왜냐하면 그 유원재 예식장이 생기면은 편의시설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강기태 총장님 SM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이제 뭐 시장이 바뀌고 검증단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걱정이 예. 되는 게 왜냐하면 또 이번에 예. 요 지금 부지 얘기하다가 예. 우리 지난번에 각 1억씩 예. 우리 노창산 시의원하고 김종수 시의원 저 창원시로부터 예. 각 1억 원씩 손해배상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걱정이 없네요. 이것도 SM8 왜냐면 오늘 변호사님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저는.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SM 터널도 마찬가지고 옆에 8용 터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창원시가 민자를 유치한 사업을 합니다. 민자개발법에 의해서 그런 반대급부로 반드시 20년 마창대교도 30년 기부 체납이지 않습니까? 8용 터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너가 이익을 충분히 내고 그럼 나머지는 또 기부를 체납한다든지 그 이익 중 일부를 공공을 위해서 낸다든지 개발을 낸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사를 가지고 보니까 대구 비슷한 사례더라고. 대구 수성구 유원지에 핵장 허가를 해주면서 도로를 위한 50억을 기부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창원시는 전혀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민간에게 많은 특혜라는 특혜는 다 준 거죠. 이게 이미 2012년부터 맹신개발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주시를 하고 있었고 또 전입시장들이나 전입했을 때도 계속 올라왔을 때 다 이래 안 됐던 건데 이거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이라도 이 창원시에서 여기서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찾아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시자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예식장에서 이미 결혼식이나 돌잔치 예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다거나 뭐 임시 사용 허가가 아예 안 나면 2차적으로 이분들의 계약 상황은 어떻게 또 뭐 피해가 분명히 날 텐데 보상이 가능할 건가요? 예, 뭐 예식을 못하게 되면 법이론적으로 당연히 재산적인,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양 당사자에게는 생애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결혼식을 결국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결혼을 망치게 된다면 그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관에서 사용 승인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문제는 불법 소지입니다. 주민동의서의 불법. 두 번째로 지금 의혹이 되고 검증을 앞두고 있는 경사도의 문제입니다. 경사도는 생명과도 끼는 산사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공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공개 검증 업체, 세계 업체하고는 뭐 창원시하고는 협의가 완료됐는데 문제 쟁점이 뭐냐면요. 이게 어떤 기준을 할 거냐. 값이 어떤 기준을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의 산지관리법에는 수치 정도를 가지고 5,000대 1 또는 1,000대 1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처음에 수치지원 이렇게 맹신개발 쪽 협의된 자료를 보니까 수치 정도로는 안 나오니까 공공청량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이 공공청량 방식은 이게 이제 법조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량 방식으로 세 차례 해서 기준 안에 들어가고 일부 경상도시만 제척을 시켜서 570평면 제척시켜서 들어갑니다. 이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공공검증이 있어야 되고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객관적인 분들을 공개해서 위법 사실이 있었다라면 그게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합법적이라면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행정 절차를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이제 산지관리법에 보면은 경사도가 심한 경우에 옹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옹벽을 5m 간격으로 1m 단을 해서 15m 간격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요. 근데 그것도 위반했어요. 그건 감사에서 드러났고 감사가 시정 명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든지 하여튼 법적 위반 사항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행정인데 사익을 위해서 너무 많이 움직인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꼼꼼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저희도 관련 상황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지역에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의 수장도 있고요. 또 지방의원들의 면면도 화제가 됐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행보에 우리는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요. 이 지역민들의 평가는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선언보다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게 더 집중하는 게 좋은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내년에는 발로 뛰는 동네 일꾼들의 활약을 더 가까이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도 감시자들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시자들은 KBS 창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마이케이, 또 유튜브,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 도민들이 모두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